첫 번째는 혼잣말을 하며 화를 진정하는 방법이다. 그냥 참자. 나도 저런 때가 있었지. 예, 어디 밥은 잘해갔나. 나도 많이 했고. 그런 식으로 해서 조금 두 번째는 천천히 숫자를 세는 방법. 자, 시작. 10, 9. 천천히 하셔야 돼. 19 이렇게 세놓고. 이 사람이라는 거는 일주일 후 세 사람의 운전 습관은 과연 어떻게 달라질까? 며칠 뒤 도로 위에서 김용석 씨를 다시 만났다. 그의 차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긴장 완화 방법을 적은 종이. 그는 숫자를 세는 방법만으로도 감정 조절에 큰 변화를 보이고 있었다. 막 뒷골 땡기고 막 땀 나고 가슴이 두근두근했다고. 에이씨, 지나가서 했었는데 저희 아줌마 때문에 못 가다가 막 혼자 욕을 한다고. 근데 그게 안 되더라고. 이거 해보니까 에이, 다음 시간에 가자 이런 생각이 그냥 자연적으로 들더라니까. 별거 아닌데 이게 보약이랑 마찬가지더라고. 차가 밀리거나 짜증이 나는 상황에서 곧바로 숫자를 센다는 김용석 씨.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이 사라지고 편안해지는 느낌이라고 한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10, 9, 8. 각자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일주일간 연습하고 다시 모인 세 사람. 그들의 운전 습관은 몰라보게 달라져 있었다. 운전 중 분노지수를 검사한 결과 진행방해, 불법 운전, 상대 비난 등의 세 항목 모두 분노지수가 감소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사람의 어떤 그 특질이나 이 성격에 관한 그런 거는 안 변할지라고 하더라도 이 분노를 조정하고 분노를 이렇게 좀 삭히는 그 행동, 이런 면에서는 아주 그 드라마틱한 이 변화가 있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도대체 왜 매일 늦게 오는 거야? 또 잔소리 시작이다 또. 먹었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부부싸움의 한 장면이죠. 그런데 이렇게 화가 나는 상황에서 이야기를 할 때는 꼭 지켜야 할 원칙이 있다고 합니다. 예, 바로 제대로 말하기인데요. 자신이 원하는 말을 상대방에게 정중하면서도 정확하게 전달하는 대화법입니다. 나쁜 이야기는 나를 주어로 시작하고 좋은 이야기는 남을 주어로 시작하는 방법이죠. 네, 그럼 대화를 조금 더 들어볼까요? 당신 왜 매일 늦게 와? 내가 언제 매일 늦게 왔어? 그리고 내가 놀다 왔어? 일하다 왔잖아. 당신 회사 일 다 해? 옆집 남편은 일찍 와도 돈만 잘 벌어오더라. 이렇게 화가 나고 좋지 않은 이야기를 너, 당신 이렇게 상대방을 주어로 시작하면 싸움이 돼버립니다. 때문에 이럴 때는 내가 힘들다, 내 마음이 답답하다 이렇게 나를 주어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많이 늦었네. 밥은 먹었어? 일하다가 화 안 났어? 사실은 애를 학원 보내고 혼자 있다 보니까 외롭고 우리 둘이 얘기할 시간도 없고 답답한 마음에 말할 데가 없어서 그랬어. 어떠세요? 훨씬 부드러워졌죠? 자, 몇 가지 연습을 더 해볼까요? 너는 왜 그렇게 내 말을 안 듣니? 이런 말 대신에 내가 내 의견을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은 어떨까요? 한 번 더 해볼까요? 너 왜 이렇게밖에 못해? 이런 말들은 화의 씨앗이 되어서 분노의 불을 지필 때가 많습니다. 대신에 내가 참 요새 마음이 답답한데 너 같으면 어떻게 하겠니? 이렇게 표현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화가 나는 상황에서는 반드시 나를 주어로 이야기한다. 이 원칙만 지켜도 우리 생활에서 서로에게 화내고 얼굴 붉히는 일이 훨씬 줄어들지 않을까요? 올해 61세의 이진숙 씨. 벌써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화병을 앓고 있다. 반찬은 수저를 주워 먹지 말라고 그랬잖아. 항상 젓가락을 주워 먹지. 결혼하자마자 시작된 남편의 외도와 노름, 그리고 시댁과의 갈등 때문이다.
목까지 탔어요. 목까지. 이 위에서 위장에서 막 열이 화끈화끈 그냥 달아오르는 걸 느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밤에 잤더니 목이 타가지고 물을 몇 번씩 마시고요. 이제는 더 참을 더 쌓아놓을 데가 없는 것 같아요. 그게 뼈 있는 소리 제 오빠한테 제 동생도 아닌데. 몇 년 전부터는 자식들과의 갈등까지 심해지면서 더욱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는 이진숙 씨. 부쩍 짜증이 늘더니 얼마 전부터는 감정을 조절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거는 정말 남편도 모르고 자식도 몰라요. 제가 그렇게 화병을 겪은 거는 자기네들 속썩인 거는 뭐 생각지도 않는 거죠. 마음의 병으로 정신과를 드나든 지가 벌써 10년째. 이제 그녀는 약 없이는 하루도 버티기 힘든 생활을 하고 있다. 이게 아침약이고 남은 게 이제 이거라 이게 저녁약이에요. 왜 나는 힘차게 반격을 하지 못할까? 나는 왜 이렇게 겁쟁일까? 이런 생각이 복잡하게 나타나면서 이제 우울해지고 또 비관스러워지고 살맛이 없어지고 뭐 죽고 싶고 그런 사람들도 보면 정서적으로도 병을 앓게 되는 수가 많습니다. 이 화병이란 말이 이제 그런 데서 나올 수 있는 거고. 화병이 지속적으로 쌓이면 스트레스 반응으로 우울증 등의 장애가 발생한다. 가슴에 응어리가 진 듯한 답답한 기분과 함께 호흡곤란 증상이 나타나면 간 기능에 손상이 온다. 혈당이 증가하고 심박수가 빨라지며 심장 질환까지 불러온다. 급격한 스트레스로 인해 식욕 저하나 소화 장애를 가져오고 결국 몸의 면역력을 떨어뜨려 다른 2차적인 질환들을 일으켜 우리 몸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화병 환자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그 연령층 또한 다양해진다는 데 있다. 우리는 이진숙 씨처럼 화병을 앓고 있는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났다. 시댁에서 막 말 못하는 막 그런 언어들은 평생 제가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고 항상 애기 아빠가 미웠어요. 평생을. 그냥 막 의자 같은 거 막 내려 부시고 싶어요. 막 이런 머리 내리치고 싶고 막. 하여간 남들 쏘는 속은 다 쏘았거든요. 근데 그전에는 100%에서 90%를 참고 살았는데 지금은 100%에서 90%를 못 참아요. 그 약간의 그 기분이 공황증 같은 느낌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한 자세를 오래 취할 수가 없이 목이 뻣뻣해져가지고 대부분이 남편 그리고 시댁과의 갈등으로 오랫동안 화병을 쌓아온 상태. 그들은 정신적인 스트레스 외에도 신체적인 고통을 호소하고 있었다. 적외선 체열 검사 결과 4사람 모두 몸 전체에 열이 고루 분포하고 있었고 특히 얼굴과 가슴 쪽의 열감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옛날 같았으면은 억눌려서 그런 증상이 안 나타났다면 지금은 억눌리는 게 없어지니까 되려 뭐 더 화를 낸다든가 짜증을 낸다든가 또 분노 행동을 한다든가 그런 편이 있고요. 우리는 4명의 참가자들과 함께 화병을 완화하기 위한 2주간의 치료 과정에 들어갔다. 침 치료와 함께 명상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하기로 했다. 다시 들여마시면서 내쉬면서. 명상 프로그램은 복식 호흡을 통해 몸과 마음을 이완시켜 스트레스에 대한 민감도를 낮춰준다. 오른쪽 팔의 힘을 쭉 늘어뜨립니다. 호흡법을 시행하게 되면 그동안에 긴장됐던 교감신경의 레벨을 떨어뜨리고 부교감신경을 강화시키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긴장도가 순간적으로 올라갔다가도 빠른 시간 내에 긴장도를 떨어뜨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분하긴 하지만 내 몸의 반응은 이완적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화가 덜 나게 되는 겁니다. 며칠 뒤 화병 완화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있는 최연희 씨의 집을 찾았다. 남편의 잦은 외도와 시누이와의 갈등으로 그녀는 3년 전부터 화병을 앓아왔다. 화를 잠재우기 위해 아침 저녁으로 15분씩 꾸준히 명상을 하고 있다는 그녀.
서서히 몸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몸에 항상 열감이 있고 그냥 후끈후끈해가지고 짜증나서